아침에 바른 선크림이나 메이크업을 어떻게 지워야 되냐 이거 가지고 여기저기서 얘기가 많을 겁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이제 자외선 카메라 테스트해서 이제 약산성 세안제 하나만으로는 선크림 지우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뭐 어떤 클렌징 폼들은 뒤에 보면 뭐 자외선 차단제 세정 테스트 뭐 이런 것도 완료됐다고 써 있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말 꼼꼼히 지웠을 때 지워진다는 거지. 근데 그 꼼꼼히를 매일매일 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가 바쁘기도 하고. 제가 계속 테스트해봤을 때는 선크림 잔여물이 계속 남더라고요. 그러면 매일 이중 세안을 해야 되냐? 그거는 저는 또 아니라고 매번 말씀을 드렸었죠. 차라리 그냥 일반 클렌징 폼이 아닌 이런 1차 세안제로 이중 세안 없이 저녁 세안을 끝내면 피부 자극도 최소화하고 선크림 그리고 뭐 메이크업도 깔끔하게 지울 수 있다. 근데 이중 세안 없이 이것들만 쓰고 끝내려면 비교적 좀 가볍고 세정력도 괜찮지만 말끔하게 물로만 씻기는 거를 잘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년 전에도 이제 추천을 한번 드렸었는데 제품들이 좀 이제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종류별로 제가 잘 쓰는 거 좀 추천드리고, 마지막에 뭐 어떤 분들은 어떤 거 쓰시면 좋다 이런 것들 한번 정리도 해드릴게요. 대표적인 거는 클렌징 오일입니다. 가장 이제 세정력이 높고 그리고 블랙헤드 관리도 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사실 저녁마다 쓸 정도로 자주 쓰고요. 요거는 제가 몇 년 동안 추천했던 에스네이처의 라이스 클렌징 오일이고 여전히 얘는 추천 유지입니다. 얘의 장점을 그냥 요약하면 가벼운 클렌징 오일인데 블랙헤드가 잘 뽑힌다. 오일에 제가 원하는 딱 두 가지를 충족해주는 그런 클렌징 오일이고, 성분적으로 조금 이제 깊게 들어가자면 얘는 합성 오일이 베이스예요. 근데 합성 오일이라 그러면 되게 피부에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클렌징 오일에서는 합성 오일이 훨씬 낫습니다. 천연 오일들은 비교적 조금 꾸덕한 느낌이 들고 알러지 반응이 생길 위험도 조금은 있고, 얘가 이제 성분표의 첫 번째가 세틸에틸헥사노이트라는 합성 뭐 에스테르 오일 그 성분인데, 이게 비교적 모공을 막을 확률이 낮은 합성 오일로 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라하 성분 이게 들어있어서 피지랑 각질도 좀 순하게 녹여주고 블랙헤드 정리에도 조금 도움이 되는, 요거는 사실 클렌징 오일 써보고 트러블이 생겼다 혹은 기름진 느낌 때문에 도저히 못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추천드리면 너무 잘 쓰시는 클렌징 오일이라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다. 사용법은 많이 말씀드리지만 마른 손 마른 얼굴에 저는 한 5펌프 정도 해가지고 먼저 비벼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흔히 유화라고 하는 손에 물을 살짝 묻힌 다음에 한 번 이제 돌려주고 또 한 번 묻힌 다음에 돌려주고, 이거 한 3번 정도 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하얗게 나오면서 피지 녹아 나오는 느낌도 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물로 한 20-30번 정도 헹궈주면 얘가 물로만 다 헹궈줘도 어느 정도 촉촉하게, 그치만 겉에서는 조금 말끔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완전 지성 피부라 내가 피지 분비가 너무 많아 그러면은 가벼운 이중 세안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런 오일로만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린다. 그나마 단점을 찾자면 메이크업 잘 지워지는 클렌징 오일 막 티스나 뉴트로지나 막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 대비 높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클렌징 오일이기 때문에 세정력이 당연히 높고 웬만한 뭐 메이크업 제품, 선크림 요거 다 그냥 다 지워집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클렌징 오일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클렌징 오일이 갖는 그 약간 기름 냄새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우려고 향료 같은 걸 때려 넣으면 오히려 피부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10번 정도만 써보세요. 크게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클렌징 오일이 도저히 싫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슷한 계열의 클렌징 밤도 있어요. 클렌징 밤에서 요즘에 제가 좀 잘 쓰는 거는 비플레인의 녹두 클렌징 밀크밤. 클렌징 밤이 쉽게 얘기하면은 클렌징 오일을 그냥 굳힌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고체 형태로 바꾼 거예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밤을 그렇게 자주 사용하진 않아요. 어차피 오일하고 이제 비슷한 건데 그람수 대비 좀 비싼 느낌도 있고, 그리고 쓰다 보면 가끔 좀 물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 밤에 떠서 쓰는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하나 이제 골라봤습니다. 요것도 가볍게 느껴지는데 블랙헤드 제거는 잘 되는, 이제 제가 추구하는 딱 그 방향으로 만들어진 클렌징 밤이고요. 되게 좋았던 거는 세안하고 나면 되게 뽀득뽀득할 정도로 엄청 말끔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좋고, 얘도 사용법은 오일이랑 비슷합니다. 안에 있는 국자로 한 숟갈 정도 떠가지고 손에서 일단 먼저 녹여요. 마른 손 마른 얼굴, 그 다음에 얼굴 전체적으로 비벼주고 물 살짝 묻혀서 전체적으로 돌려주는, 그거 한 3번 정도 해준 다음에 이제 물로 한 20-30번 헹궈주면 됩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얘만 가지고 저녁에 써봤을 때도 모공 막힌 느낌 들거나 생기거나 하진 않아서 충분히 잘 썼고요. 근데 이거 조금 헷갈리는 게 녹두 라인에서 밀크밤이 있고 그라인딩 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왜냐면 모공 막을 확률이 더 높은 성분들이 좀 들어있고 그 잔여감이 좀 물로 헹궜을 때 잘 안 지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클렌징 밤 비플랭크 2개 중에 이 밀크밤을 추천드린다. 이런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밤 이런 거 내가 써봤는데 도저히 못 쓰겠다 이런 분들 간혹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요즘에 많이 가시는 게 이제 클렌징 밀크, 내가 오일은 도저히 못 쓰겠다 혹은 오일 뭔가 써봤는데 트러블이 좀 나는 것 같다 라고 하신다면 밀크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밀크는 요즘에 요거 에스네이처 클렌징 밀크 쓴지 이것도 한 1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얘가 좋은 점이 기본적으로 자극은 덜하지만 세정력은 비교적 좀 높게 세팅이 된 클렌징 밀크예요. 아무래도 클렌징 밀크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꼼꼼히 지우면 충분하지 않은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 얘는 CEH라고 하는 뭐 성분이 있는데, 이게 선크림이나 메이크업의 밀착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주로 들어가는 그 성분을 잘 지워주는 이제 합성 오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클렌징 밀크들보다 썼을 때 뭔가 조금 더 말끔한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다. 얘도 이제 사용법은 사실 오일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냥 마른 얼굴 마른 손에 한 펌프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두 펌프 정도 짠 다음에 얼굴에 좀 비벼주고 그 다음에 물 살짝 묻혀서 유화라고 할 수 있는 한 3번 정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물로 한 20번 헹궈주시면 됩니다. 요것만 딱 해도 선크림이나 뭐 가벼운 메이크업, 톤로션 같은 거는 지워지고요. 얼굴이 크게 당기는 느낌도 없고 그렇다고 뭔가 잔여감이 크게 남지도 않아서 이중세안이라는 개념 자체를 좀 버리셨으면 좋겠다. 다만 이제 밀크의 단점이라면 이 특유의 약간 플라스틱 냄새 같은 게 좀 나요, 클렌징 밀크는. 근데 요것도 익숙해지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우겠다고 향료 미친 듯이 때려 넣는 순간 오히려 피부에 안 좋을 수 있다. 아무래도 밀크도 그렇고 오일도 그렇고 약간 촉촉한 세안제 계열에 속하다 보니까 뽀득뽀득한 그런 막 클렌징 폼만 쓰셨던 분들은 조금 이질감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게 피부 장벽을 좀 지켜주는 거라서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난 도저히 이렇게 거품 안 나는 놈들 이거 못 쓰겠다, 나는 그냥 클렌징 폼처럼 쓰는데 선크림 지워지는 거 없냐 라고 하신다면, 이제 제가 요거 입문템으로도 많이 추천드리는 건데, 미닉에서 나오는 원스텝 클렌저, 요건 제가 공동 개발한 제품입니다. 근데 요거는 선크림이나 이제 가벼운 메이크업을 지워줄 수 있게 좀 세게 나온 클렌징 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야 도저히 뭐 이거 5번 짜 뭐 롤링해 막 이거 유화 뭐 이거 못해 하시면 요걸로 그냥 가시면 된다. 얘는 그냥 사용하시는 방법이 일반 클렌징 폼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젖은 손, 젖은 얼굴이죠. 근데 웬만하면 물을 한 번만 묻히세요. 왜냐면 얘가 이제 거품의 밀도가 높아야 조금 더 잘 지워지거든요. 얘를 한 2펌프 짭니다. 그 다음에 거품을 내요. 그 다음 그냥 클렌징 폼처럼 쓰시면 돼요. 쓰다가 혹시 내가 너무 거품이 좀 뻑뻑하네 라고 하시면 물 조금 묻혀가면서 또 하셔도 되고, 그 다음 그냥 칙 헹구시면 끝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원스톱 클렌저들은 일반 클렌징 폼인데도 불구하고 선크림이나 이런 걸 지우기 위해서 계면활성제를 좀 센 걸 쓰기 때문에 밀크보다는 좀 자극이 있는 편이고, 그리고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얘가 이제 썼을 때 좀 뽀득뽀득해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극감이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웬만한 분들은 매일 쓰기에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제가 써보고 좀 안 좋았던 것들은 기름진 느낌이 드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얘는 비교적 조금 깔끔하게 만들어진 거라서 막 생각하기 귀찮아 이런 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쓰기에 입문템으로도 나쁘지 않다. 근데 한 가지, 얘는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때 톤로션, 커버로션까지는 괜찮은데 파운데이션이나 픽서 같은 거 써가지고 막 고정하고 그러면 안 지워집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 지워져요. 그건 참고해서 쓰시면 좋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는 클렌징 티슈도 하나 추천을 가져와 봤어요. 이게 군인분들 위장 크림 바르시는 그런 것도 있고, 뭐 여행용으로 클렌징 티슈 같은 거 찾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찾은 것 중에 비교적 조금 순한 거를 그래도 추천드리면 이거 라운드랩 거 독도 클렌징 티슈가 있는데, 일단 얘가 계면활성제 자체도 조금 자극이 덜한 거를 썼고요. 피부 자극될 수 있는 향유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덜할 뿐더러, 이건 철저히 저의 느낌일 수 있지만 이 티슈 자체도 조금 물이 좀 많이 묻어 있는 건지 자극이 좀 덜한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티슈 쓰실 분들은 요거 추천드리고, 대신에 클렌징 티슈는 절대 이제 데일리로 매일매일 쓰시기에는 좀 안 좋다. 이거 할 때 절대 막 때밀듯이 빡빡 밀지 말고 최대한 그래도 부드럽게 써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얼굴을 이렇게 무류지로 닦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행 갈 때 뭐 잠깐 혹은 훈련을 가는데 위장크림 지워야 된다 이럴 때는 너무너무 또 편하니까 그런 분들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내가 주 2, 3회 이상 뭐 커버로션이나 메이크업 이런 걸 한다, 혹은 내가 1차 세안을 하면서 블랙헤드 관리까지 한 번에 하고 싶다, 혹은 내가 클렌징 오일을 그동안 쓰면서 큰 문제가 없었다 하면 저는 일단은 오일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나는 오일을 쓰기가 조금 이제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 메이크업을 자주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밀크가 메인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세정력도 깔끔하게 나온 것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근데 난 이렇게 뭐 오일이나 밀크 같이 사용법이 클렌징 폼이랑 다른 게 조금 번거롭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원스텝 클렌저 좀 더 간편하게 쓰실 것도 있으니까 요것도 괜찮다. 그리고 클렌징 티슈는
진짜 그냥 가끔만. 근데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오일을 이제 메이크업 할 때 주 2회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뭐 밀크나 원스텝 클렌저로 가겠다.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이 중에 1개 혹은 2개 정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다. 비교적 말끔하게 씻기는 것들로만 가져왔으니까 이런 것들로 한번 관리해보시면서 선크림 세안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차 세안제들 종류별로 추천 하나씩 드려봤고, 제가 이제 메인으로 추천한 아이템들 항상 더보기랑 고정 댓글에 브랜드 공식 배송되는 할인 링크로, 그다음 혹시나 그럴 리 없겠지만 안 맞아서 써봤는데 이거 좀 트러블이 나네요 하시는 분들을 무료 환불 받으실 수 있게 제가 비그룸이라는 사이트를 세팅해놨잖아요. 거기 이제 링크들 더보기랑 고정 댓글에 넣어놓을 거니까 안전하게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선크림도 잘 쓰시고 요 세안도 잘 하시면서 깔끔하게 피부 관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